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을 골라서 법과 연결지어서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9월 넷째 주 늘변 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슈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준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서울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운전석에 앉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취해 보였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약 아니면은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장 씨는 2년 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낸 음주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지른 것인데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이슈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목을 졸라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범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평소 네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남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산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의 구박과 역설을 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졌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이 발견돼서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매치기라는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게 언젠가요? 이성자분들 중에서는 그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슬쩍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거나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의 소지품을 털어가는 소매치기, 아리랑치기 이런 쓰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CCTV, 차량 블랙박스가 늘어나면서 무조건 잡힌다, 무조건 걸린다 이런 생각이 퍼지니까 이제는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이 놓여 있어도 누가 그걸 안 가져가는 그런 신뢰 사회가 됐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마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첫 번째 살인에서 바로 잡히는 거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게 요즘에 과학수사거든요. 완전 범죄는 없다. 무조건 잡힌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이슈입니다.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담보로 집을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대출까지 바로 받아가지고 담보권 설정해 놓고 그 전세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7월, 8월 2달 동안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가운데 10건은 빌라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등 이 서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느새 모르는 사람이 집주인으로 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형사 고소를 해서 전세 계약을 한 이 매도인을 잡는다면 처벌해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미 날린 내 전세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대놓고 전세보증금 먹튀하고 도주, 잠적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사실 현행법으로는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주의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 후에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요일 이슈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은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KT 대리점 직원의 말에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사생활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 속 민감한 사진들을 직접 삭제하고 반납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할인 조건이 이상해서 다음날 곧바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되찾아봤는데 만 하루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대리점 직원이 삭제된 사진들을 전부 모두 복원해서 동료들과 돌려본 거예요. 그 중에는 다이어트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찍어둔 나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T 본사는 이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는 총판 업체는 처음에 휴대폰 5년 공짜 사용이라는 배상 조건을 걸었다가 취재 사실을 알고는 보도를 막는 조건으로 배상액 1억 원을 제시했다가 이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방어운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미친놈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생각은 우리의 사생활, 개인정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손에서 이 핸드폰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쓰는 핸드폰에는 나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복원도 너무 잘 됩니다. 한번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었던 파일들, 아니면은 한번 내 핸드폰을 스쳐갔던 사진들은 이 썸네일이라도 모두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KT 위탁 대리점 직원들이 잘못했죠. 미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방어 운전을 하듯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 또한 조심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금요일 이슈입니다. 배달앱에 만나서 결제하기를 악용해서 카드를 복제하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손님에게 받은 카드를 먼저 복제기에 긁은 다음에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 라면서 진짜 카드 단말기에 다시 긁어서 음식값을 결제하는 방법 사용했는데요. 이들은 대면 결제를 선택한 고객을 노려서 복제한 카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했고 결국 범죄에 가담했던 배달원 4명이 구속이 되고 이 복제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와 복제기는 생김새가 너무 유사해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제 시에는 온라인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모든 결제 시에 안내 문자, 안내 메시지를 받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카드사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몇백 원 돈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근데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내 신용카드가 부정 이용되고 있다 라면은 즉시 알아차리고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재빠르게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높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가시면서 하늘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